네,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차 그리고 6월의 첫 주차를 맞이해서 시장 설명 및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구간 잘 버텨내시고 있고요. 좋은 투자 꾸준하게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약간의 말씀을 더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조정폭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모습,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아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긍정적인 포인트, 정말 호재와 장대 양봉, 우상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매물이 나와도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이슈로 조금 더 많이 빠졌다고 하나 사실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비슷한 흐름이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심화된 조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지 구간만 맞춰진다면 정말 다시금 랠리의 초입이 될 수 있을 법한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정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최근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루나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더 해볼까 합니다. 루나가 테라 2.0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또 다른 사업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사실 크립토를 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쪽 프로젝트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에 대한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았던 선례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른 식의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조금 좀 무책임하다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특히 우리 검찰에서는 루나 테라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 루나 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암호화폐 쪽을 정부에서 굉장히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책 공약집 같은 데를 자세히 보신다면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꾸준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준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했을 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코멘트는 추후에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있었던 얘기 중에 좀 재밌었던 얘기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다보스 포럼을 몇 년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올랐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점차 변화되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마다 각자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꾸준하게 내용을 더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지표 중에 하나인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한 활용성과 그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포 탐욕 지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탐욕이 정말 끝에 달아 있는가 아니면 공포가 끝에 달아 있는가, 최근은 한 10 정도의 등락이 있겠지만 정말 공포의 끝에 다다른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투자하라 말은 많이 하는데 얼마나 이 부분이 적용이 됐나, 여기 민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포 탐욕 지수가 낮았을 때 얘기고요. 보라색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따라가겠죠. 근데 공포 탐욕 지수가 정말 급락했을 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조정폭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되고 있고, 반대로 이 부분이 상승했을 때도 동일하게 반등을 주었다. 소위 말해 공포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보여진다.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 1주차가 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 내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별게 아닐 수도 있죠. 한 달 정도 되니까 7%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요. 3개월 정도 되니까 비트는 17, 이더리움은 22%, 20%가량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반년이 지나니까 비트코인은 40%, 이더리움은 60%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소위 말해 극단적인 공포 시장에서 자산을 묻어두고 이 묻어둔 시장에서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좀 추가적인 부분만 잘 관리가 된다면 반등폭은 꽤나 높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알려진 비트코인이 40%, 50%가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소위 말해 50%,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너무 안 좋게는 보지 마시고 이 반등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함께 내용을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 6월 이제 지난
지나가는 구간에서 한번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다만 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비트코인은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